자, 오늘은 지난번 제가 영상에 호주 집이 100채 합법적 부동산 투자와 조기 은퇴라는 영상을 올렸었죠. 거기에서 호주에서 부동산 투자 포뮬라에 대해서 영상으로 다루는데요. 현재 약 2,000명 가까이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후속편으로서 호주에서 부동산을 몇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한국 따지면 종합부동산세를 물을 수 있는지 호주 각 주별로 설명하면서 호주에서의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본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도 부익 빈익빈을 어느 정도 막아보는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투자 같은 투기를 막아보는 관점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호주에서도 증가하는 이민자로 주택 수요에 못 미치는 그 주택 공급 부족 등으로 렌트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그마저 구하기 힘들어서 렌트 대란을 겪고 있는 거 아시죠? 그 렌트 대란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올렸었죠. 요즘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 랜드 텍스를 올려 랜드노드 즉 부동산 투자자의 과다한 세금을 피하려고 렌트도 같은 투자 부동산을 팔아야 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렌트를 할 집주자가 더욱 줄어들어 가뜩이나 렌트 대란에 안 좋은 쪽으로 부채질 하는 게 아니냐는 호주 언론 스카이 뉴스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호주판 종합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호주의 랜드 텍스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한국 호주의 그 랜드 텍스라고 할까요? 한국 따지면 종합부동산세라고 할까요? 그의 공통점과 상호 차이점은 무엇이며 호주에서 부동산 투자 시에 어떻게 하면 랜드 텍스를 합법적으로 좋게 내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전번 영상 후속편으로서 호주에서 부동산 투자 전략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어 호주에서 부동산 투자 전략에 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부동산 투자야 집 한 채도 좀 사기 힘든데 이런 할지 모르지만 집 한 채만 있다도 그것이 부동산 투자가 되는 것이요. 자, 뒤에 영상을 보시면 그 내용을 아시게 될 거예요.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하시면 좋은 영상 만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저희 영상 호주 집이 100채 합법적 부동산 투자와 조기 투자에서 합법적인 부동산 투자 포뮬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합법적인 부동산 투자 포뮬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렌트를 놔가지고 그 렌트 일드에 의해서 그 투자 효율을 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캐피탈 그로우스가 돼서 말하자면 부자가 되는 것이다. 또 세 번째는 또 투자하기 때문에 하나의 그 비즈니스와 똑같이 재비용을 처리하는, 어떻게 잘 처리하는데 관건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 투자시의 자금은 자기의 이퀴티하고 은행의 그 신용을 리버지를 잘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리버리지 활용을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영상을 전번 영상을 안 보시고 오신 분은 전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호주 메디아, 인터넷 메디아의 하이라이트를 가져왔는데 멜번에 사는 그 사람이 젊었을 때 그 나이에 25만 불의 그 렌트 포트폴리오랄까요? 렌트 투자에 수입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걸 제가 전번 영상에 설명드렸죠. 이거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로 지나가겠어요. 처음에는 하드워킹, 즉 포크리프트 운전이니 슈퍼마켓 운전과 여러 가지 어려운 거를 날르면서 일을 했는데 프로퍼티 멘토한테 배워서 자기가 직접 배운 대로 실천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사람이 말한 것이 그 다이아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브리스벤, 멜번, 시드니, 포스에 대해서 자기 사는 동네뿐만 아니라 이렇게 퍼트에서 투자를 했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에서 오늘 영상에 관련되는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데이리 텔레프 하이라이트가 줬는데 농장이라는 그 래버로가 젊은 나이에 26세에 부동산을 갖게 됐다. 한 호주 달러로 9.5 밀리언의 그 자산 가치가 있다는 걸 읽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중퇴한 남자다 나는. 그런데 첫 번째 구입한 집은 여러 차례 했고 등등등 해서 그 여러 가지 대도시 애들레이드, 브리즈벤, 퍼스, 시드니 등등 해가지고 주요 4대 도시에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연간 렌트 수입이 54만 불 달러를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은, 호주에서 부동산을 몇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종합 부동산을 볼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그 부동산 많이 있으면 또 세금도 많이 나가죠. 그런 세금 측면에서 어떤 전략을 보완하는, 투자 전략을 보완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저도 한국 밖으로 나와가지고 뉴질랜드도 호주도 산지가 꽤 됐는데,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호주와 한국에 대한 비교를 한번 잠깐 제가 표를 정리했어요. 부동산 보유세는 호주로 말하면은 레이트라는 게 있는데, 한국으로 따지면 재산세라고 할 만하더라고요. 네, 또 하나는 그 호주는 렌트택스라는 게 있는데, 한국에는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종합부동산세, 좀 짧게 말해서 종부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이거 과세 표준이 뭐냐, 어떻게 해서 그럼 세금을 두드려 만들지 하는 거는, 호주 같으면은 랜드 밸류, 즉 땅값, 사이트 밸류를 기준해서 합니다. 사이트 밸류의 공시지가 매년 그 밸류 제너럴, 말하자면 각 스테이트의 각 주의 주정부에서 그 밸류에이션 담당하는 게 있죠. 부서가 있죠. 거기서 공시지가를 발표해서 그걸 기준해서, 뿐만 아니라 그 종합부동세라고 할 수 있는 그 여기 말하자면 랜드택스라는 게 있던데, 이것 또한 공시지가를 똑같이, 랜드밸류를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차이점과 공통점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용상의 문제는, 재산을 갖고 있는 때 내는 세금이 보유세인데, 재산 보유세인데, 보유세는 두 가지. 즉 한국으로 따지면은 재산세 한참을 써 있는 거죠. 또 종합부동세, 부동산세, 여러 가지 재산이 있을 때 내는 부동세 있고, 호주 똑같이 대응해서 호주에는 자기 집에 살던 그 렌트를 나서 놔둔 그 레이트라고 하는 그 재산세는 집주인이 냅니다. 그리고 또 집이 자기 사는 집 말고 여러 가지 투자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 호주에서는 랜드 텍스라는 게 내는데, 이것도 혹시 그 주택부는 빼놓고 땅분만 합쳐가지고, 만약에 투자 부동산이 10채다 그러면은 10채에 대한 땅값은 다 더하는 거예요, 공시가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랜드 텍스를 과합니다. 이것 또한 실례를 통해서 또 설명도 드릴 거예요, 뒤에서. 한국 같으면은 조금 틀린데 과세 표준이 그 주택분 공시지가라는 게 있고, 투자분 공시지가라는 게 있고, 뭐 공정시장 가변율, 이렇게 복잡한 그런 거에서 계산기 돌려가지고 이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이쯤 정도로 영어 정리를 끝내고요. 쉽게 말해서 호주에서의 그 레이트 내는 거는 시티 카운슬 레이트 그러죠. 이거는 로컬 카운슬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국 따지면 지방세나 똑같은 거죠. 그 한국 재산세도 시군구에 내는 지방세죠. 그리고 그 보유세 중 하나인 그 종합부동세, 한국부동산은 국세고, 마찬가지로 그 국세세 내는 거죠. 그리고 호주에서는 랜드택스의 그 합계약을 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그 세금 거둬주는 당국이, 세무당국이 호주의 각 주정부가 되겠어요. 이런 비슷한 거죠. 로컬 정부냐, 스테이트 정부냐, 한국의 그
지방세냐 국세냐 여기까지 비슷한 개념을 봤어요. 조금 과세 표준이 틀리다는 걸 여러분을 이해하셨을 거고, 그러면 과세 세금 기준인 텍스 타임이라고 하죠. 텍스 타임이 세금 기준일은 호주 같은 경우는 그 시티 카운슬 레이스는 카운슬에 따라서 연회 또는 반기, 하프이리, 쿼터 이렇게, 물론 연회 내더라도 그걸 나눠내는 거는 분기로 내지 말죠. 한국 같으면은 기준을 6월 1일 기준한다 하면요 이렇게 됐고, 또 종부세를 말씀드립니다. 한국 같으면은 종부세는 6월 1일 똑같이 지방세, 재산세와 똑같이 매년 6월 1일 기준하는데, 호주에서는 랜드 텍스는 각 주정부에서 좀 차이가 있지만은 대부분이 연말에 12월 30일 미드나잇을 기준하고, 주정부에 따라서 6월 30일 했는데 7월 1일 했는데 좀 분기를 했는 데가 있습니다. 자, 요쯤에서 하는데 여기 차이점은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은, 비슷한 점은 좀 여러분들 이제 했을 거예요. 용어상의 비슷한 점. 그러나 과세 표준이 좀 틀리고, 과세 표준은 호주 같으면은 재산세든 종합부동산세든 여기 말하면 레이트든 랜드 텍스든 공시지가 즉 랜드 밸류를 가지고 하고 주택부는 빼는데, 한국 같으면은 주택부 공시지가, 토지부 공시지가 뭐 이렇게 해서 복잡하고, 그다음에 1가구 1주택 세금은 어떠냐 할 때 호주는 없어요. 왜냐면 뭐 50만 불짜리 집에 사나 10밀리언 집에 사나 세금이 없어요. 면제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한국과 호주의 부동산 투자의 관점이 틀려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는 1자대 1주택의 특례 세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세금은 뭐 특례를 하는데 하여튼 세금을 낸다 이런 얘기 되겠죠. 자, 요쯤에서 간단하게 끝내기로 합니다. 이거 비교를 너무 오래 하게 되면은 좀 머리 아프죠. 자, 그러면 한국의 그 하이라이트 신문 나왔던 1주택 14억까지 종부세 비과세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첫 주택 대출을 6억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작년 22년도에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바뀌어서 1주택자도 12억으로 내려간 걸 알고 있어요. 자, 뒤에 다시 보시면은 집 한 채 가진 게 죄냐? 한 주택 1주택자들이 분통을 터뜨린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주에서는 1주택 자기 메인 레지던스는 세금을 안 내는데 여기는 낸다는 얘기죠. 물론 세금 안 되는 게 아니죠. 그 레이트라는 거는 한국의 주민세와 비슷한가? 하여튼 비슷한데 하여튼 그거는 내고요. 왜냐면 그 쓰레기 치가고 뭐 이런 건 자기 쓰는 거에 쓰니까 내야 되겠죠. 자, 요쯤에서 호주의 랜드 텍스에 대해서 각 주별로 제가 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각 주정부의 레베뉴 예산청 사이트 가가지고 다 뒤져봐야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니까 그 ACT라는 데서는 그 과세 표준이 없어요. 제로. 그 대신 세금을 안 낸다는 게 아니라 세금을 내는데 기본 요금이 1,462불. 플러스 이제 뭐가 틀려지는 모양이에요. 하여튼 이런 식에서 쿼터리 낸 과세를 하고, 뉴사우스웨일스 같으면은 이게 지금 뭐냐면 2022년부터 2023년 3월 6월 30일 그래서 이게 2023년 텍스 이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만 2024년 텍스 이어는 반대로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2023년도 텍스 이어하고 2024년 텍스 이어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대부분의 2023년 텍스 이어를 가지고 기준을 말씀드리고, 여기 좀 빨간 줄에는 빅토리아주하고 사우스 오스트리아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2020년 텍스 기준을 했을 때 아까 저 ACT 설명드렸고요. 뉴사우스웨일스는 조금씩 그 연별로 올려가지고, 왜냐면 땅값이 오르니까요. 96만 9천 불이 됩니다. 그리고 과세가 기준이 날짜가 연말에 가서 그 30일 미드나잇을 기준하는 거죠. 그때 땅이 보유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게 딱 체크가 되면은 세금을 받는 거죠. 빅토리아주 같으면은
30만 원입니다. 이거 이해하실게. 금액이 적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과세 범위가 넓어질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거 좀 잠깐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5만 불로 과세 표준이 낮춰져 가지고 세금을 더 내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신문에 호주 매체에 난 언론에 대한 얘기를 설명드렸죠. 자, 그와 비슷한 것이 반대로 된 것이 사우스 오스트리아 같으면은 올해는 53만 4천 불인데 이것이 반대로 또 과세 기준이 좀 올라서 이렇게 되면 좀 세금을 좀 요 밑에 이하짜리는 안 내는 거죠. 66만 8천 불 이하는. 그러니까 과세 그 대상이 좀 줄어드는 거고, 요 과세 대상을 넓히는 거고. 요 배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빅토리아 주정부에서는 코로나 19 그때 그 주정부가 여러 가지 돈을 풀면서 빚이 생긴 거를 그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특별한 내비가 포함돼서 그렇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여기 보면은 빅토리아 주에 관련된 렌텍스를 하이라이트된 걸 가져왔는데 그 집주인이 저기 부동산 투자들이 화가 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만 불에서 5만 불로 낮췄죠. 시대솔드 렌트 시대솔드를. 그러니까 뭐 5만 불짜리 랜드 밸류도 5만 1,000불이면 조금 넘는 렌트 텍스를 내게 된 거죠. 자, 여기 이제 똑같은 건에 대해서 또 스카이 뉴스에서도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자, 그러면 앞에 설명드린 걸 기초로 해서 제가 한번 호주의 부동산 합법적인 투자 전략 5가지 이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호주 랜드 텍스 계산서를 잠깐 먼저 보고 지나가겠어요. 혹시 아까 빅토리아 주 예를 들었는데 빅토리아 주의 그 스테이트 레베뉴 그 웹사이트 가보면은 이그젠플을 가져왔는데 그거를 제가 쉽게 풀었어요. 예를 들어서 앨리스라는 사람이 2022년 12월에 30일 미드나이트, 그러니까 2022년 23년 그 텍스 이어를 보면 되겠죠. 이 부동산이 이 사람이 부동산 세 채를 갖고 있는데 자기 집하고 집 A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투자 부동산 B, C가 있어가지고 자기 집은 내가 일부러 이렇게 불려놨습니다. 1.7 빌리언이라는 큰 집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주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 집은 자기 사는 프라이머리 레지던스는 노 랜드 텍스라고 그랬죠. 그걸 제가 한번 강조해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투자 부동산 B, C가 문제인데 이것이 대상인데 하나는 28만 불. 이게 그러면 토지 가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토지와 땅값 가격은 뭐 합했을 때 이런 집이 없죠. 뭐에서 60만 불이나 70만 불 되겠죠. 아무튼 땅값을 가지고 과세해야 하기 때문에 집 B의 그 토지 가격이 28만 불이고 B, C의 20만 불이고 이것 또한 토지값이 1.7 밀리언인 거예요. 과장을 지금 내가 시켜봤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었을 때 이거 합하면 과세 대상이 48만 불이잖아요, 땅값이. 자, 그러면은 이거 뭐라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48만 불이 과세 대상 합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빅토리아주의 그 랜드 텍스의 그 과세 기준점이 30만 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내년에 가서는 5만 불로 과세 기준이 넓혀지고,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써놨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서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아까 48만 불이 이제 두 개 그 집 B, 집 C 그 토지가 40만 불 돼가지고 스레스홀드 30만 불이 넘어서 그 차액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근데 30만 불이 넘으면은 기본 세금이 있고 거기에 이제 너 초과분에 대해서는 뭐 0.2%를 해서 이게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땅값이 적을 때 그런데 그 만약에 막 밀리언이다 그러면 이거는 커질 거죠. 1,000불 뭐 10만 불 뭐 갈 수 있는 거죠. 자, 요 예를 들었으니까요. 다른 호주의 다른 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념을 랜드 텍스 개념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집값은 포함 안 되고 땅값 기준에서 자기 집은 포함 안 되고 투자 부동산만 안 된다. 자, 그래가지고 빅토리아주 같으면은 24년도에는 이제 그 텍스 수요일도
5만 불로 낮춰지기 때문에 좀 더 그 많은 사람이 이제 과세 대상에 포함돼서 될 것이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상의 여러 가지 제가 설명드린 저 지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호주의 그 부동산 투자 전략 5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드릴게요. 첫째, 메인 레지던스를 한번 제가 첫째로 꼽았어요. 이거는 투자 부동산을 안 갖고 있어도 조그만 집에 살면은 손해죠. 투자 부동산을 안 갖고 있어도 집 한 채를 큰 거를 갖고 있으면은 캐피탈 그로스가 리턴이 크다. 제가 설명드린 건 이유는 집값이 오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집이 작은 금액을 가진 거하고 좋은 동네 뭐 같은 뭐 보도 동네 큰 집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은 그 상승폭이에다가 원래 집값을 한번 곱해보세요. 그러면 금액이 밀리언 달러로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년 전에 70만 불 집을 샀다 그러는데 놀랍게도 20년이 지난 뒤에 300 올랐다 그러면 이제 2밀리언 넘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300원 올랐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 채로 분산을 안 돼서 투자를 안 했어도 1.5은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돈 모르고. 자, 이런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내가 살집 편하게 살면 되지 여유도 없는데 또 여러 가지 융자 따지면서 렌트 잘 나올 때 골라가지고 투자 분산을 하지 그런 건 다 싫다 하면은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것이 하나 있고요. 둘째, 투자 부동산으로 그걸 말씀드리겠어요. 이거는 대부분이 그 텍스에 관련된 것인데 실제 투자 부동산은 뭐냐면 우선 세를 놔서 여기에 융자 비용이나 여러 가지 그 들어가는 시트 카운트 제가 말씀드렸죠. 제한사 레이트나 기타 그 유니트 같으면은 그 스타트 레이비가 또 나오죠. 이것도 랜드로드가 내는 겁니다. 이런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렌트 경비를 제하고서도 똔똔이던가 플러스가 되면은 투자 부동산으로서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한 채도 사기도 힘든데 2채까지 투자를 계속 투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 100채를 샀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거는 그 사람 남다의 그 머리 깨지는 여러 가지 연구와 노력과 국리를 많이 했겠죠. 또 리스크 테이킹도 한 거죠. 리스크 테이킹. 잘못 사면은 꽝이죠. 꽝뿐만 아니라 손해를 보는 거고. 자, 세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하우스보다는 유니트라고 했죠. 아까 말씀드렸죠. 뭐냐? 하우스는 땅값이 많잖아요. 비중에. 유니트는 100채 있는 유니트에 자기 집안 그 유니트 한 채가 있다. 그러면 그 땅은 그 자기 지분은 그 유니트 인타트먼트라 해가지고 가격이 그 유니트가 그 가치 있는 만큼의 그 전체 그 땅값에 대해서 나는 분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렌트 비용이 포션해지기 때문에 렌트 텍스가 최소화가 아니라 적게 내는 거죠. 안 내는 걸 수도 있고 전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토리아주 말고 그래서 30만 불이 스트레스로 들어가면은 땅값이 아파트가 30만 불 나오는 게 많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렌트 몇 채씩 갖고 있어도 렌트비를 안 낼 수 있는 거죠. 렌트 텍스를 안 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오너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오너십이라는 것은 자기 메인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부부로 같이 여기서 말하면 테넌트 인 커먼 그래서 공동 명의로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구태여 딴 집사로 자기 집으로 명의로 한다든지 솔로 오너십을 하게 되면은 왜 그렇게 해? 야, 서로 일체감도 떨어지는데 왜 그렇게 따로 서느냐? 그런데 그 가면 내면에 만약에 여러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일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인별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저 2채는 당신 앞으로 해. 저 세 채나 사는 거는 내 앞으로 할게. 이렇게 해서 세금을 전략하는 개념으로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네 번째 말씀드렸네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한 주에만 할 경우에는 주별로 말할까 그 랜드 스레홀드가 높은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그렇단 특히 호주 같으면은 노던 테리토리에는 랜드 텍스가 없어요. 물론 투자의 그 캐피탈 그로수가 타주보다 좋냐 아니냐 하는 거는 또 다른 관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유지를 해서 렌트 일드가 좋아서 렌트비로만 가지고도 유지해서 3년, 4년, 5년 했더니 그 안에 또 기본 부동산 값도 올랐다. 또 캐피탈 계획으로서 올랐다. 그래서 요즘 몇 개를 처분하니까 왕창 뭐 이익을 남기겠다 이런 투자 개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제가 투자의 그 5가지 전략을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다시 한번 리뷰를 다시 해보면서 많이 부동산 투자에 성공을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